네, 여보세요. 차량 뭐 내비 관련돼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전화드렸는데. 차를 가져올 때 확인을 다 하고 내비가 되는지 확인도 다 하고 딜러분이 벤츠 코리아에 사무실 등록하면 내비 된답니다 하고 내가 사다 왔어요. 벤츠 코리아 가니까 내비를 사야 된다 하더라고. 60만 원 주고요.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내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고객님한테 차량을 구매하고 나가실 때 이게 내비가 될 겁니다라고 해서 차량을 출고를 했는데 고객님 이제 그걸 믿고선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는 당연히 고객님 입장에서도 좀 황당한 부분이 있고, 저희 직원한테 제가 따로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실수를 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차량을 저희 쪽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차량을 본 다음에 벤츠코리아 제가 맡기는 곳이 있거든요. 내비만 되게 만들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저희가 내비를 해드리진 않는데 이건 진짜 소모품이니까. 근데 저희 직원이 내비가 될 겁니다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그냥 제가 져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뭐 제가 이 부분까지는 책임져 드릴 테니까 사모님 한번 얘기해 보시고 전화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건 처리됐으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뭐라고 하긴 할 거야. 뭐라고 하긴 할 건데,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돼. 됩니다, 안 됩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될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손님들 입장에서도 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또 우리 직원 입장에서 될 겁니다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되게 모호한 거야. 말이라는 게 한 끗 차이가.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약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얘도 일요일날 저녁에 늦게 다 퇴근했는데 그때 막 출고하고 뭐 고급사도 문 닫아닫고 이러니까 아마 힘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일단은 차가 오면 다시 이제 그 차 봐가지고서 처리해주는 걸로. 지금 너랑 나랑 타고 있는 이 차는 벤츠 A클래스. 오, A클래스 처음 타보지? 처음 타봅니다. 이제 오늘의 하자 처리는 뭐냐?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차가 내비가 안 돼요. 부부가 오셔서 차량을 구매하신 건데, 남편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남편분은 거기 그 사모님이 타실 거니까 길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내비를 이제 찍고 다니셔야 되는데, 내비가 있을 거라고 해서 차량을 샀는데 내비가 없다. 사실 내비는 하자 처리는 아니잖아. 이거는 아마 비용이 좀 나올 거란 말이지. 이거를 내가 해줄 필요는 없는데 우리 직원이 아마도 될 겁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 말 한마디에. 아마도 될 겁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지금 책임을 지고 해드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우리가 뭐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도 약속 지키고 이러는 게 중요하잖아. 근데 업무적인 약속은 진짜 중요해. 얘기를 할 때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 살다 보면 있지만, 우리는 손님들이 우리한테 와서 몇 천만 원 쓰면서 차량을 사는 일인데, 거기에서 이거 차에 대한 걸 물어봤을 때 확신을 갖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건 안 좋아. 이게 영상들이 이렇게 하자 처리한 영상들만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구나라고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영상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까지 크게 뭐라고 안 하는 게, 저희 직원분들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맨날 이렇게 실수만 하면 어떻게 같이 일을 합니까? 그지? 네. 근데 진짜 이런 실수는 100에 하나 100에 둘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건 책임자니까 내가 책임을 지지만 다음부터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이 몇 번 더 발생되면 이거는 내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뭔가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 위에서 또 하게 되면은 실수를 안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저희 직원분들 다 너무 착하고, 와서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 착해요. 제가 항상 조인을 할 때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성이에요. 인성. 사람이 어떤지를 물어봐요. 기술적인 거, 뭐 차량을 판매하고 뭐 이런 것들은 많이 하다 보면 늘어요. 시간이 누군 한 달 걸리고 누군 2달 걸릴 뿐이지 어쨌든 늡니다. 근데 인성이 되게 중요한 게, 약간 양아치처럼 차량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업체에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면 적응을 못해요. 아니, 이 사람 왜 이런 것까지 나한테 뭐라 그래, 진짜 이렇게 느낄 정도로 제가 뭐라 하거든요. 왜냐면 자기는 그렇게 차를 팔아본 적이 없거든. 아니, 중고차는 팔면 땡이지, 이걸 뭐 자꾸 하자 처리를 해달라고 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게 아니니까 인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이거 가가지고 접수하고 나올게요. 또 안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카메라 들이대면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갔다 올게. 일단 이제 들어가서 왔는데, 이게 따로 뭐 설치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얘기하는 걸 보니까는 이게 벤츠 같은 경우에는 어플이 있거든? 잠깐만. 모래가 벤츠 어플 중에 스토어 어플이 있어. 그 스토어 어플 들어가가지고 상품을 사서 사용하면 된대.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된다고 하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뭐 안내 책자랑 뭐 해가지고 전화 달라고 명함도 주시고 아주 친절합니다. 이거는 고객님한테 다시 차량 탁송으로 보내드려가지고 회원 가입하고 하시라고 하면 될 것 같아.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구만. 여보세요? 네, 고객님. 지금 저희가 벤츠 들어갔다 나왔고요. 이게 또 뭐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게 아니라 그냥 어플로 하면 된대요. 그 어플은 지금 제가 사모님하고 통화해보니까 회원 가입이나 이런 거 다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간
등록을 다 해놨어요. 아, 그러면 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내비를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게 있나 봐요, 상품이. 그거를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예전에 제가 BMW인가? 차 같은 경우에는 월정액으로 끊어놓는 걸 그냥 한 번에 1년치 막 이렇게 끊어버리셔가지고서는 타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또 그리고 뭐 평생 결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냥 끊고 타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벤츠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확인해. 해보셔가지고 말씀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알아볼게요. 네. 네. 일단은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다가 이번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새롭게 알게 되시는 경우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벤츠가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혹시나 차량을 구매하실 거면은 이런 부분도 좀 알고 가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시스템 자체 안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USB로 그냥 핸드폰을 연결해서 쓰는 방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냥 내비게이션 되는 거니까 문제 해결이 되는 거고, 만약 그게 아니라 따로 상품이나 이런 걸 구매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그 비용이나 방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본사에 전화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80만 원 하더라고요. 다운받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의아해 생각했지. 왜 박스에서 차를 왜 들고 가지? 탁송까지 해가면서 들고 가면 돈이 많이 칠 건데 이 생각을 하면서 그냥 사인 말대로 그냥 보냈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일반 일반적으로 차량 하자 처리를 할 때 영상을 찍는 부분들도 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손님들이 이제 전화상으로 차량 이상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만 믿고서 저희가 이제 뭐 지출이 나거나 그럴 수 없으니까 차량을 실제로 보거든요. 저희가 어차피 탁송 비용을 고객님한테 부담하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부담을 하면서 차량을 실제로 보는 거고, 지금처럼 이제 고객님 같은 경우에도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고 USB로 안드로이드 오토 장치해서 그냥 핸드폰만 연결을 쓸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여기서 확인해보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냥 USB 연결만 하면 되는 건지. 예,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우리가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 한번 해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C타입이네. C타입으로 G2C로 아마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핸드폰 매장인데 가서 사보자. 연결을 하면 안드로이드 오토, 현장에서 안드로이드 사용을 할 수 있어. 업데이트 완료. 됐어요. 아, 이걸 연결해서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도이치 오토홀드 된다. 네. 네, 고객님 통화 가능하세요? 예. 제가 지금 케이블을 사가지고요, 핸드폰을 연결해봤거든요. 티맵이랑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핸드폰 연결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뭐를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고 케이블 저희가 산 건데 같이 보내드릴게요. 이거 그냥 핸드폰 꽂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회사해볼게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차량 보내드릴게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메르세데스비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스마트폰 연결된 장치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화면 띄우고 핸드폰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 애플 카플레이도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도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 벤츠 차량을 사셔서 앞으로 이제 사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간단하네요. 어떻게 보면 잘 돼 있는 거네. 별로 어려울 것도 없고. 벤츠 A클래스 너가 판매한 거지. 내비 밑에 연결해가지고 안드로이드 오토나 이런 거 사용할 수 있거든. 손님한테 얘기할 때 될 겁니다 라고 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고, 만약에 헷갈리면 차 출고하기 전에 확인해서 나가. 약속했어. 알았지? 네. 알았어. 네, 다 마무리됐고, 이 내비게이션 문제도 저도 잘 몰랐던 부분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저도 알게 돼서 오히려 좋았던 것 같고, 저희 직원도 앞으로는 뭐 똑같은 상황은 안 나올 것 같아서 오히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는 빡차. 형, 근데 갑자기 책상 위에 있는 저 탈취제 빡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거 광고 받으신 거예요? 아니, 이거는 안 그래도 이거 댓글에 광고 받으신 거 아니냐고 해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하던데, 사실 이거는 광고 받은 건 아니고 제가 만든 겁니다. 오. 근데 여기 이렇게 빡이 되어 있잖아요. 저희 빡차 몰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동차 용품 관련돼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이제 판매할 계획인데, 첫 번째 주자를 만든 게 이 원터치 탈취제 탈취 빡입니다. 사실 이게 좀 늦게 나왔어. 아, 그래요? 이게 사실 지금보다 좀 더 빨리 나왔어야 되거든. 여름에 이제 에어컨 사용할 때 쓰는 것 같은데. 에어컨 막 킬 때 원래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때 시기에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불연성이 있고 뭐 가연성이 있고 막 그렇거든. 이걸 만들 때 불이 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불이 안 나는 이제 불연성으로 해달라. 근데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못되면서 가연성으로 나와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지. 그래서 이제 근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안전한 게 최고니까 천천히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나온 거지. 괜찮지 않니? 괜찮은 것 같아요.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셔서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판매를 할 건데 저희가 이걸 지금 처음 만든 게 5,000개를 먼저 주문을 해가지고 5,000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5,000개 내외에서 판매하는 거는 첫 시작이고, 그렇다 보니까 제 수익에 관련된 거는 제가 전액 다 기부하고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거니까 좋은 일을 한번 하고 시작을 하자. 그러면 또 이 사업이 더 잘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을 도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그 수익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않고, 대신에 그 다음에 판매하는 건 제가 조금 남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나 탈취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겸사겸사 어차피 내가 탈취제 살 건데 빡차 얘 좋은 일 한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 사주자, 이런 마음으로 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탈취박 이런 거 하나 만들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런 거 처음 해봐요. 그럼 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가시죠. 네, 요즘 손님 대표를 만나야겠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알겠어. 전화를 바꿔줘, 나를. 아, 잠시만요. 네, 통화 한번 해보실래요, 대표님이랑? 바꿔달라 하시니까.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고객님 지금 대충 내용은 들었고요. 아니, 근데 대표님, 저는 지금 빡차 구독해가지고 팬이라서 와가지고 샀는데, 네네. 이거 지금 사자마자 지금 몇백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지금 차량을 고객님께서 사가신 지 한 4개월 정도 되신 거 아니에요? 고객님께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사자마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중고차를 판매하거나 4개월이면 사자마자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기간 자체가. 차가 나가자마자 저희한테 이제 말씀을 하셨으면은 저희들도 원차주한테 얘기를 하던가 뭔가를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텐데, 처음에 나가서 언더커버 작업도 저희가 해드렸잖아요. 고객님께서 해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먼저 해달란 말 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저희가 해드린 건가요? 네. 고객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처음에 차 보러 간 다음에 언더커버 어떻게 해요? 라고 저는 말 한마디 했어요. 그래가지고 딜러님이 원차주한테 전화해가지고 언더커버 해줄 수 있냐 했는데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박사님하고 통화한 다음에 박사님이 해주라고 해가지고 해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객님께서 언더커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그게 진행이 된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간에 언더커버 쪽을 저희가 수리를 해드린 부분도 있고 해서, 중고차니까는 고객님께서도 어느 정도 수리비를 감당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도 제 돈 주고 하초세 하러 갔다가 이거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게 프레임 문제잖아요. 그리고 저는 차를 살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외판 제외하고 프레임은 문제 없는 거냐고. 그거 없다고 해가지고 믿고 산 건데 시간 내서 지금 왔으니까 대표님. 네네. 아니 얼굴 한번 비춰보세요. 지금 입장을 막가는 생각해보세요. 하자마자 뭐 아니, 그러니까 고객님 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얼굴을 비추는 건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저도 이전에 제 스케줄이 있으니까 제가 그걸 미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일 처리를 하시라고 하는 거고, 수리비가 어느 정도 나오고 이런 거를 저희가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가서 견적을 받아보신 게 없다고 하니까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 처리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 먼저 일 처리를 하시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 뭐 공업사 아는데 한 군데도 없으세요? 지금 저도 장사해야 되는데 시간 내서 오늘 하루 다 버릴 생각으로 해서 온 건데 결론을 좀 어느 정도 짚고 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수리비를 뭐 비싼 데서 수리하고 싶고 그런 게 아니니까 아시는 공업사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견적을 한번 받아보자고요. 저렴하게 수리하면 저도 좋고 뭐 지원해 주신다는 그 박사님도 좋은 거 아니에요. 가시는 데서 좀 가서 거기서 견적을 받고 얘기를 하자, 이 말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저희 직원한테 모시고 가라고 하고, 만약 그 공업사에서도 수리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하면 근처 옆에 벤츠 서비스 센터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시는 걸로 하고, 제가 그렇게 직원한테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좀 바꿔주세요. 네. 네. 아이고 형님, 아니 이거 크로스 멤버 쪽 얘기가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여기? 약간 녹슬듯이 돼 있네? 그러니까 용접을 한번 했던 거야. 용접했던 거야? 하도 지금 상태는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손님이 보기에는 아무래도 싫다 얘기하시는 거잖아. 그럼 이거 이제 크로스 멤버 수리만 하면 되는 거죠? 다른 데는 손님 얘기하신 거 없죠? 이거 하나만 딱 얘기하고 가시더라고요. 딱 요거구나, 요거.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게 이대로 올라와서 나머지가 조립이 되는 거야. 이거 그럼 오늘 마무리되고 나서 연락 주세요, 형님. 하고 나중에 샀으면 그냥 돼. 네, 깔끔하게 마무리 해주세요. 이게 지금 크로스 멤버잖아. 네. 이게 딱 봐도 떨어져 있잖아. 얘를 개별적으로 하나의 부품이잖아,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저런 이제 부식류처럼 그냥 뺐다 붙였다 하는 거니까 수리를 해주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이게 수리비가 꽤 많이 나와. 아, 그래요? 거의 부품값만 200돈 나오거든? 아, 그 정도로 비싸요? 그렇게 비싸. 거기다 공임이 들어오면 더 나올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새 거 같은 중고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것만 해도 100만 원 넘어가. 그래서 이제 손님하고 말씀을 드렸던 게, 손님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하실 생각을 하고선 이번 건 진행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게, 차가 나간 지 4개월이 넘었으니까 나도 이제 고민이 많았지. 이게 수리를 해주는 게 맞나 안 맞나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몇십만 원 정도였으면 이 정도는 부담하고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이게 비용이 너무 세고, 어쨌든 그 고객님도 날 믿고 오신 거잖아. 사실 우리가 출고할 때도 언더커버도 50만 원대로 해드렸어. 이 차량을 판매했던 딜러도 이제 우리 담당 직원도, 형님 이거 우리 차 나갔을 때 언더커버도 해드렸는데 이거 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더니 금액이 크니까, 내 차를 한번 실제로 보고 한번 판단을 하자
있다 해가지고 차를 봤는데, 이제 차를 운행하는 입장에서는 크로스 멤버가 프레임 부분은 아닌데 용접이 돼 있다고 하면 좀 찝찝할 수 있으니까 수리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대신에 이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기간도 좀 지났고, 그래서 이제 크로스 멤버 같은 경우 고객님하고 나하고 어느 정도 반반 정도 부담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통화해서 얘기해봐야지. 12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이렇게 좀 깨끗한 걸로 갈아 끼우면 기분은 좋겠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든지 새 거가 좋은겨. 네. 그지? 근데 용접은 뭐 때문에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쪽으로 충격을 받거나 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용접을 했을 거야. 근데 그때 그 차주분도 저게 비싸잖아. 용접으로 떼어도 된다고 하니까 용접을 떼온 것 같은데, 지금 차주분이 밑에 다른 부분을 수리하거나 그러려고 봤는데 저기 눈에 보이니까, 아니 이거 니네가 무사고를 차량을 판매했는데 이거 용접인데 이게 어떻게 무사고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부분입니까? 이거 프레임이라는 거 처음에. 나도 이게 성능이 잘못된 건가? 해서 한번 갖고서는 그럼 저희 쪽 방문해 주세요. 봤지? 근데 아닌 거야. 보니까 크로스 멤버 쪽인 거야. 우리도 아예 모르쇠로 가진 않고 저희도 어느 정도는 이제 부담을 해드릴 테니까 고객님도 같이 부담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어쨌든 고객님 입장에 좀 찝찝할 수 있으니까 나도 또 신경 쓰이잖아. 그냥 좋게 하는 걸로 하는 거지. 네, 여보세요? 네, 고객님 여기 중고차 박차인데요. 이제 크로스 멤버 쪽 교체할 것 같고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고 부품으로 해서 가는데 네, 그 부품 중고는 괜찮은 거예요, 상태가? 사진 찍어 보내드릴까요? 아니, 그럴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네, 새 것처럼 깨끗하니까 저걸로 이제 가시면은 끝날 것 같고, 지금 다 해서 비용이 한 120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고객님하고 저희하고 반씩 부담해가지고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박신 제가 어제는 점검했던 업체에서 듣기로는 질량이 없는데 녹슨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었거든요. 그죠? 저도 나중에 발견된 거라서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화 많이 낸 거는 하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차피 이제 고객님 입장도 저도 이제 이해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거고, 고객님들이 다 저 믿고 오시니까 이거를 그냥 이거는 고객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해 드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서로 좋게 해서 갈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 저도 이제 실제로 와서 보니까는 저게 이제 만약 제 차였다 하더라도 용접이 되어 있고 하면은 괜히 충격받아서 저게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도 저거 갈면은 기분은 좋겠다고 했어요. 그 운전석 뒤쪽에 그 바닥 프레임이라고 하나? 어저께 성능 점검 다시 보러 갔을 때 그쪽에 좀 까져 있었어요. 혹시 그 크로스 멤버 교체할 때 나머지는 제가 다음에 뭐 엔진오일 교체하는 거나 그럴 때 제가 관리할 테니까 거기에 그냥 방청제나 뭐 이런 거라도 좀 뿌려주실 수 있나 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부품이 있다 그럼 뿌려달라고 할게요. 그게 하는 김에 한 번만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해놓고 이따가 마무리되면은 제가 탁송으로 차량 보내드릴게요. 네. 네. 사장님, 저기 지금 크로스 멤버 가는 거 뒤쪽에 보면 살짝 기스 나가지고, 방청제 네, 방청제 그거 좀 뿌려달라고 하는데, 그래요. 네, 그거만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초반에 좀 보시면은 고객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갈등이 있었던 부분도 있기는 한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런 영상을 찍으면 수리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을 안 좋게 보셔가지고서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을 욕해달라고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댓글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너무 댓글이 좀 심하다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삭제를 할 거예요. 그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이러한 영상들을 찍는 거는 예전에도 처음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차마다 고질병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리고 중고차를 살 때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보면 좋네, 좀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생길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영상을 찍는 거니까, 이게 몇 천만 원짜리 차를 사서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화가 날 수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게 제 몫이기 때문에 그냥 빡차가 저렇게 해서 차를 열심히 팔고 있구나, 또 거기에 대한 AS적인 부분도 열심히 해주고 있구나, 뭐 이렇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한테 연락 오시는 고객님도 다 저를 믿고 와주신 고객님들이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다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욕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화가 났는데 충분히 이해가 된다, 차라리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를 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형, 이거죠? 저거 다 이제 수리된 거예요? 크로스 멤버? 만 교환한 거고 사진이랑은 다 내가 첨부해놨어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 차만 보내면 되겠네. 네, 고객님 지금 이제 공업사 왔고요. 크로스 멤버라 이런 거는 다 수리가 완료가 됐어요. 혹시나 이제 차 운전하시다가 한쪽으로 좀 쏠리는 느낌이 있다고 하시면 얼라이먼트 잡으시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공업사 사장님이. 그러니까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차는 지금 뭐 깔끔하게 수리됐다고 하니까 탁송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리를 해드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6개월, 1년 지났는데 우리가 뭐 100% 막 이렇게 다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100% 고객님 하세요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협의해서 고객님도 어느 정도 부담하고 우리도 어느 정도 부담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뵙는 거 맞니?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는 빡차.
하자 처리 건 때문에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7월 말쯤에 팔았던 아테온 차량이 있는데요. 그 차가 이제 주행을 할 때 소리가 좀 많이 난다고 하셔가지고 디스크 연마랑 앞패드 교체를 해드렸었어요. 소리가 들어가고 나서 출고가 됐었던 차량인데 한참 지나서도 계속 무슨 소리가 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예 폭스바겐 다녀오셨는데 폭스바겐 직원분도 그냥 이건 뭐 정상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셔서 그때 통화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타시는데 계속 뭐 앞으로 갈 때나 뒤로 갈 때 소리가 너무 심하다고 하셔서 고객님 입장에서는 브레이크 잡거나 이럴 때 소리가 너무 나니까 디스크 패드랑 우리한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네, 전에 다 해달래. 자기가 돈을 좀 아끼려고 사온 건데 소리가 크게 계속 깨지면 자기는 무슨 이제 의미가 있냐. 근데 그거는 이제 폭스바겐 쪽에서도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 제가 지금도 방금 그 정비소 갔다 왔는데 원래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교체를 해도 소음이 그대로 똑같이 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걸 교체를 다 해줬는데 또 소리가 나면은 그럼 또 해줄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정비사분도. 일단 손님이 그래서 이제 나랑 통화를 원하신다는 거야? 네, 그 제가 그러니까 대표님께 보고를 드리고 전화를 드린다고 한 상태예요. 일단 손님 나한테 연락처 좀 알려줘봐. 내가 전화 통화해볼게. 네, 여보세요. 네네. 네, 고객님 여기 중고차 박차인데요. 예, 어쨌든 브레이크 잡을 때 소리가 나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예, 앞, 뒤 전부 다. 근데 그게 저도 이제 그 부분이 듣기가 싫어서 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공업사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이거 듣기 싫어서 소리 좀 고치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어차피 수리해봤자 시간 지나면 수리 다시 난다 수입차를 네, 그래가지고 그냥 타라고 타라고 저한테 이게 저도 그냥 타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좀 엄청 심해요. 주변에 수입차 타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다 하는 얘기가 어차피 그 시간 지나면 다시 소리 나니까 고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서 네네. 저는 그냥 안 고치고 타고 있는데 비용이 뭐 1, 2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네. 사실 저희 쪽에서도 그럼 고객님 신경 쓰이시니까 그냥 저희가 이건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되는데 네. 사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거를 뭐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브레이크 쪽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저희도 어쨌든 회사니까 사실 뭐 저희가 뭐 비용 지원이 나가거나 하는 부분도 이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만약 비용이 지출이 된다고 하면 저희 쪽에서 고객님께서 반 부담하는 정도까지 저희가 부담을 해드릴 용의가 있는데 여기서 고객님께서 이거 100%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고객님이 저희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그전에도 고객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 비용을 반 정도 했고 이번에도 부담 비용 반 정도를 하면 사실 저희는 고객님한테 차량을 판매해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지출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고객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때 제가 소리 난다고 했을 때 해가지고 소리가 안 났으면 소리가 안 나고 그냥 여기서 잡아줬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할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객님께서 이제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처리하려고 이 친구들도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수리 방식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비용이 작은 걸 먼저 수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도 안 됐을 때는 큰 거를 가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직원한테 얘기해가지고 저희가 수리를 해서 그냥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차량 봐가지고요 깔끔하게 수리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일단 바로 넣어서 한번 봐볼게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고객님한테 지금 전화 바로 드려가지고 차 없으면 일 못 하신다니까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바로 해. 네. 네, 그럼 죄송한데 그 차량을 대표님이 직접 보셔야 된대요. 아이씨, 제가 끌고 갈게요. 짜증나게 하네. 네, 고객님 지금 앞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저 흰색 차죠? 비상 깜빡이 켜고 있는 차.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돌려서 네네 이쪽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형님 이거 이 차인데 이 브레이크 끽끽거리는 소리가 나서 디스크를 봤는데 이게 뭐 디스크가 없다 그랬대. 여기 손님이 간 다른 업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 얘는 거의 90% 왔어. 아 그래요? 고객님 얘는 디스크 앞에 90% 이상 남았대요. 뒷바퀴도 한번 봐주세요 형님 같이. 뒤에도요? 앞뒤 디스크가 다 90% 이상 남아있어요 지금. 쪽 업체에서 잘못 본 게 2단면을 보면 두꺼워요. 근데 여기 넘어가가지고 2단면은 얇게 보여요. 디스크 자체가 한 장짜리가 아니라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뭐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다 그래요 차가 이게. 오히려 수입차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패드도 출고하기 전에 갈았을 때 새 거고. 지금 여기 공업사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공업사 사장님도 사장님의 말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래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거는 고객님 제가 봤을 때는 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아니 여기서는 정부사분은 반대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저희가 통화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타이어 트레이드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타이어가 이제 다 마모가 됐으니까 타이어를 만약 갈겠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네. 지금 디스크가 90% 이상 다 남아있는 게 앞뒤로 다 4개가 다 그런데 이게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또 난다는 거죠. 그때는 제가 감안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고객님께서 감안한다는 게 아니라 그럼 저희들은 이거를 저희가 고객님한테 해드릴 의무가 없는데 고객님이 소리 나는 게 싫다고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동력에 이게 제한이 있거나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이게 소리가 싫다라고 해서 안 갈아도 되는 걸 갈아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 지출을 해달라는 말씀이죠. 지금 고객님 말씀하신 것처럼 브레이크 패드도 저희가 나가기 전에 지금 갈고 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디스크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저쪽에서 브레이크 패드를 갈았을 거잖아요. 패드를 갈면서 디스크를 봤을 거라고요. 패드를 갈 때. 근데 거기서도 패드를 갈면서 별말이 없었다는 거는 디스크 자체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한쪽에 변형이 좀 너무 심해서 한쪽 면을 한 3번에서 4번 갈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는 고객님이 원하시는 거 그러면 아예 갈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소리가 계속 심해진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나는 소리 끽끽 이런 거는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때려 후진했을 때 꺾었을 때 후진했을 때 우웅 소리가 난다. 이게 진짜 저 같이 있는 직원들은 다 느꼈을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걸 핸들을 어떻게 꺾어서 후진하면 소리가 난다고요? 근데 이게 매번 나는 것도 아니고 나고 싶으면 나고 안 나고 싶으면 안 나고. 근데 그게 바퀴 브레이크 패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밟을 때 소리가. 이게 끽끽끽 소리가 나는 걸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그게 디스크 문제일 수는 있어요. 근데 고객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브레이크 쪽이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주행을 해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간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확인을 해보셔라 이거. 제가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고객님 조수석에 한번 타보세요. 제가 운전석에 타서 후진을 매번 나는 게 아니니까 저도 답답한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오토스 갈때 저도 이거 막 녹음해서 받아드리고 싶다고. 근데 매번 그런 상황이 제가 오질 않아요. 핸드폰 계속 잡고 있어요. 근데 들은 사람들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사람마다 성향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한번 꽂히기 시작하면 그 소리 계속 들리고 싫은 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원래는 해드리는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50만 원 해가지고서 지원해 드릴 테니까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 이제 고객님께서 저희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 부분은 고객님께서 고치시면 타시라는 거죠. 어쨌든 중고차 사신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괜찮은 거잖아요. 서로 그냥 웃으면서 마무리 하시자고요. 그렇죠. 알 것 같아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2.km에 대한 성능 보증보험이요. 그 안에 차가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한번 이 문제 때문에 혹시 차를 바꿀 수 있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러는데 그냥 너무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안 된다고. 이게 안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성능 보증 보험의 보증 범위가 있어요. 근데 그 보증 범위 내외에 있는 거는 한 달 2,000km 이상 있으면 보증을 해줄 텐데 이제 이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모품으로 들어가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엔진 오일이나 자동차 바퀴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디스크 패드는 다는 거니까 애초에 이거는 달 겁니다라고 해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증 자체에 보증 범위가 안 들어가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스크 패드나 아니면 지금 디스크 브레이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증 범위가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 부분은 오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제가 직접 나온 게 뭐냐면 고객님도 약간 얘기하시다 보니까는 아까 전에 좀 흥분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이거 제 직원선에서 해결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직접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온 거니까 어쨌든 대표님 연락 받아갖고 네. 일을 좀 해달라고 하려고 예. 할 정도로 예. 너무 화가 나 있던 상황이라 그러니까요. 지금 차 출고한 지 며칠 된 거예요? 지금 2달 좀 된 것 같아요. 7월에 출고했어요. 만약에 소리가 진짜 막 몇 달 지나고 나서 났으면은 그러면 하겠는데 거의 나오자마자 해버리니까. 그러면 고객님께 다시 예약하고 날짜 잡으셨을 때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웃으면서 해결하시자고요. 어쨌든 저희도 해결해야 되는 거고. 고객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좋게 좋게 생각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먼저 들어가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예, 수고하세요. 네네.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리를 안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는. 근데 이제 손님이 이제 저 부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고 하니까 일단은 절반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좋게 좋게 해서 넘어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하는 거고. 근데 중간에 좀 약간 흥분하셔가지고 직원은 이제 대응이 안 되니까 어쨌든 저분들이 다 나한테는 날 믿고 와서 차량을 구매해 주시니 고마운 분들이잖아. 안 좋게 볼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이제 카센터 가가지고 보신 것처럼 고객님이 문의하셨던 카센터랑 저희가 거래하는 카센터 공업사에서 서로의 의견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리고 비용도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처에 뭐 카센터 사장님들이 뭐 이거 뭐 어떻게 뭐라고 하더라 그 얘기만 듣고 너무 흥분하셔서 얘기하시기 전에 오해하지 마시고 그 확인 절차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고객님하고 저하고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최대한 조율하면서 진행들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는 빡차. 이 과장님이세요? 네네. 소나타 네. 그 기억하시죠? 네네네. 보험사에서 왔다 갔는데 네. 피스톤이 네. 그 본체를 갉아먹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면책 사유가
네.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100만 원 돈이 나온대요, 면책금이. 그러면 차라리 차량을 네. 그 수원으로 와서 수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나는 과장님이 이거 엔진이 좋다고 그래서 산 건데 네네. 엔진이 네.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근데 왜냐면은 진짜 YF는 세타 엔진이어서 YF 다음 모델부터가 누오 엔진이라 그건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저희는 YF 소나타 웬만하면 안 팔아요. 세타 엔진이라. 일단 저희가 그러면 차를 내일 탁송으로 받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수원에서 차량 리프트 다시 한번 띄워가지고 네. 그 점검해서 다시 한번 연락 드려볼게요, 내일. 예. 네.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보링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YF 소나타? 더블 리니언. 네, 고객님 여기 중고차 박차인데요. 예. 그 차량 때문에 전화 드렸고요. 예. 그 제가 이제 차량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 직원한테 제가 이제 내용은 전달을 받았어요. 예. 의유는 이제 보증이 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엔진 쪽 같은 경우 보증이 안 돼 저희가 이제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차량을 실제로 보고서는 보증 받을 거 보증 받으면서 수리까지 한 번에 같이 들어갈 거예요. 거기서 예. 따로따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예. 그래도 여유 있게 한 일주일 정도는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그 안에 아마 이게 엔진 수리하고 뭐 하는 것까지 시간을 잡으면 예. 아마 시간이 그렇게 뭐 하루 이틀 내로 되긴 좀 힘들 겁니다. 일주일 정도 저기 됐더라도 네, 보증 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아, 그건 좀 싹 좀 한번 이렇게 좀 다 손봐주세요. 고객님 저희가 뭐 이렇게 싹 받으면 좋은데 네. 그걸 저희가 이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보험사에서 이게 어디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보증이 되는 거니까는 보증 처리해 주세요라고 해서 보험사에다 얘기를 하면 네. 보험사 직원이 나와요. 네. 보험사 직원이 나와서 확인을 하고 이 부분만 보증 처리하세요라고 하면 그 부분만 보증 처리가 되는 거고 네. 근데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니까 만약에 좀 소모적으로 고객님께 수리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 고객님께 좀 고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대신에 엔진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스톤이 갉아먹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네.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봐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차량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진행할 때 전화 한번 드릴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원래 YF 소나타 우리 전에도 나눔 영상 찍을 때 그거 엔진 보링 한번 했잖아. 네. 그게 원래 엔진 자체가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세타 엔진 아, 유명한 세타 엔진. 우리 직원이 일부러 그 다음 모델 나온 거 있거든? 네. 소나타 브릴리언트라고? 그 누구 엔진 들어간 거 있어. 그거 했는데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네. 쉽지 않다. 일단 차 오고 나서 보자. 아, 뭐야. 담배를 태우셨네. 아, 대표님. 저 이거 매입한 거, 이거 담배차인데요? 아 이거 탈취박스 탈취박. 오, 진짜 상쾌하네. 아, 이거 뭔 냄새야? 아, 냄새가 안 사라지네. 형, 이거 에어컨 필터를 갈아도 냄새가 안 사라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탈취박스 탈취박. 오, 진짜 냄새도 안 나네. 차량 에어컨, 차량 히터, 담배 냄새 제거, 세균성 냄새 제거까지 원터치 탈취제 탈취박. 이거는 그럼 지금 뭐뭐 수리하고 있는 거예요? 엔진 내부 수리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수리 얼마나 걸릴까요? 안 그래 여기 오는 길에 전화 오시더라고. 빠르면 내일인데 네, 모레 정도? 화요일 정도? 여유 있게. 네, 여유 있게 화요일. 네, 고객님 지금 여기 차량 봤고요. 네. 지금 수리 중이신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엔진 누유 잡고 하는 거라서 조금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 부분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이게 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가 바로 연락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넉넉 잡고 그 정도니까 그보다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그 오래 걸리더라도 일단은 제대로 해놓고 타는 게 좋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저희도 최대한 빨리 끝내달라고 말씀드려볼게요. 화요일 날이요? 네, 제가 이제 마무리되는데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거 차 이거죠? 이거 지금 수리 어디 된 거예요? 새는 거 다 됐고요. 실린더 스크래치 나고 다 수리 된 거고 피스톤 바꾸고 피스톤 바꾸고 엔진 보링하고 나머지 누유는 또 어디 있었죠? 체인 커버 쪽하고 엔진 오일 팬 쪽 다. 아, 싹 다 한 거예요? 예. 수리했으니까는 혹시 또 이상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요즘에 하자체를 많이 해주고 있잖아.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건데 와, 소나타가 엔진 문제가 진짜 심각하네요.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소나타만 엔진 보링을 한 3건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제가 봤을 땐 소나타는 안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사실 뭐 다른 부분에서 뭐 누유가 있거나 문제가 생겨서 수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항상 엔진이 문제야. 다른 쪽 수리비는 몇십만 원 내에서 끝낼 수 있지만 사실 이 엔진 쪽 문제는 좀 클 수 있거든. 소나타나 이쪽으로 만약 구매를 하신다 그럼 제가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그냥 아예 애초에 기정사실화 하세요. 이거는 엔진에 무조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차를 끌고 나가서 성능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보셔서 이게 엔진 쪽에 이렇게 문제가 생겨도 내가 엔진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좀 어느 정도 알고 나서 사세요. 그러면 사실 성능 보증으로 보증을 받으시면 성능 보증 보험료 제외하고 나머지는 수리비가 이제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보증보험으로 해결을 하셔도 되기는 하거든요. 아니면은 세타 엔진이나 이런 것들은 또 현대에서 보상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대에서 무상으로 뭐 보상이 가능한 건지 이런 걸 좀 알아보신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평균 한 150만 원 정도는 그냥 나가는 부위거든요. 여기 엔진이. 근데 내가 500만 원짜리 차를 사는 데는 어쨌든 간에 비용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사시는 금액대의 차량인데 거기에서 엔진 보링비로 막 100만 원, 150만 원 나가버리면 이 차를 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진짜 그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문제 생기는 차를 팔고 싶진 않을 거예요. 사실 이런 차 팔아가지고 저희가 수리비로 100만 원, 150만 원 나가면 저희는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들도 무조건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차량들을 고르고 해서 뭐 저희 직원들도 나름 막 브릴리언트 누구 엔진 팔고 뭐 하는데 그래도 터져요. YF 소나타 이런 거 사실 때 무조건 공업사 가서 이거 엔진 상태 어떤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혹시 지금 당장 이게 엔진 보링을 할 정도의 차 상태인지 아닌지를 꼭 여쭤보셔야 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이제 차량은 깔끔하게 다 수리가 된 것 같고 제가 지금 한 바퀴 정도 시운전을 해봤거든요. 네. 시운전 해봤는데 차 상태는 좋아요. 네. 저거 뭐 피스톤부터 싹 다 간 거라서 거의 엔진은 그냥 새거 됐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엔진 오일만 제때제때 잘 갈치고 타시면 그래도 뭐 제가 봤을 때 뭐 그냥 최소 5년 이상은 문제없이 타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좀 유념하셔가지고서는 주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주소만 문자로 넣어주시면 저희가 탁송으로 오늘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지금 소나타, 뭐 일반 YF 소나타가 됐던 아니면 그 다음 모델인 브릴리언트가 됐던 간에 만약에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되고, 아니면 내가 금액대가 그 금액대밖에 내가 차량을 구매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는 특히나 엔진 쪽을 잘 보시고 나서 구매하시면은 좋은 차량을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는 빡차. 네, 고객님 여기 중고차 빡차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내용은 대충 들었는데요. A7 사가신 건데 불석 휀다 쪽에 판금이 없었는데 판금이 떴다는 거잖아요. 그 성능 기록집 뒤에다가 판금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써놓은 건 자기가 그걸 확인한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사에. 그러면서 자기는 확인한 거니까 이거를 처리를 못 해준다 그러고 고객한테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고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저 거를. 이렇게 성능장에서요. 네네. 저희 성능장에서 한번 찍어보고 만약에 여기서도 판금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왜 판금이 안 나왔는지 나왔는지 고객님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아니 나왔다 하면 이쪽에 찍었는데 이쪽에서 안 찍은 거니까 제가 또 따져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려면 한 번 정도는 보내주셔야 될 것 같으니까 시간만. 한번 잡아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빠르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괜히 죄송스러워서 저는 그냥 어차피 이게 판금이 나왔으니까 네.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들어서 네, 맞습니다. 원래는 그거- 그쪽에 줘야 네. 돼요. 그것만 받고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우리가 확인했는데 체크 안 하고 그냥 기타 사항에다 썼으니까 그것도 확인이 된 거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써놔서 있으니까 나는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체크를 해주시지 그랬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연락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별로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건데. 그래도 믿고 오셨는데 뭐 제가 다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차량이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우디 A7 이제 사고 유무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판금이 떴다 하면은 이제 차 금액에 따라서 뭐 차 금액이 몇 프로 해가지고 이게 보상하는 금액이 좀 정해져 있거든, 보험사에서. 고객님한테 먼저 보상해가지고 금액을 드리고 성능장 사장님한테 내가 얘기를 해야지. 좋게 해결을 하자고 또 이제 좋은 말씀을 또 드려야지. 이게 저번에 말씀하신 그 배 째는 상황. 그렇지. 성능장 보면 내가 싸우는 거야. 나는 어떻게든 다 받아내고, 가끔가 나 배째 이러시는 분도 있거든. 그러면 난 진짜 째겠다는 생각으로 싸우거든. 그래서 나는 다 받았어요, 지금.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이게 큰 건도 아니거든. 손님도 엄청 좋잖아. 아이고 그냥 판금 정도에 뭐 나올 수도 있지. 이게 보상만 해주시면 그냥 끝낼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실까? 한번 봐봅시다. 보면 알겠지?
사장님 딴 게 아니라 여기 성능 말고 딴 데서 본 건데 조수석 쪽 그냥 완무로 나왔는데 그 손님이 차량을 봤더니 조수석 쪽만 판금이 떴대요. 이게 조수석 판금만 좀 뜨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어디? 먹었네. 먹었어요? 먹었는데 나오잖아. 1mm 넘었네. 이게 기준이 얼마 밑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마이크로메타가 1000분의 1이잖아. 1mm에 1000분의 1. 네. 네. 여기는 1mm가 넘잖아 지금. 바다가 들어간 거 아니야. 1mm가 넘잖아. 1.11mm. 아, 그럼 이건 판금으로 보는 게 맞는 거고.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지금 성능장 사장님이 저희 성능 기록부 뒤에 보면 중고차 특성상 교환이나 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멘트 있잖아요. 나는 그걸 써놨으니까 보상해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멘트일 뿐이고 이제 실차하고는 틀린 거지. 도막 측정을 안 한 거지 이거. 이건 무조건 안 한 거지. 이 정도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지. 고의 점검이지. 도막 측정 안 한 거. 그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판금은 맞는 거네. 그러면 이제 이 전에 성능을 맡은 곳이랑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지? 아, 그렇네요. 본인이 실수를 한 거에 대해 책임을 지면 되는데, 그지? 그러게요. 아, 쉽지 않은 하루가 되겠구만. 네, 여보세요? 네, 사장님. 네네. 네, 지금 차량 받아가지고 성능 점검장에 와서 차량을 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바다가 좀 많이 들어가기는 해서 판금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현금으로 체크가 안 돼 있는 거는 그 기타 사항에다가 써놨다고 자기는 그게 확인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양엔다 후드가 조정이 돼 있다라는 게 써있기는 하거든요. 조정이랑 판금은 좀 다른 건데. 자기는 그거를 확인한 거라고 그래서 못 해준다 보험 처리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대화 나눠보고 만약에 대화가 안 되면 제가 얼굴 보고 한번 얘기해보던가 할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성장입니다. 차량 아우디 때문에 전화 드렸는데요. 판금이 찍혀있는데 안 찍혀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차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쪽 성능장에다 넣어가지고 보니까는 이거는 판금을 찍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막 측정기를 찍었을 때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 도막 측정기 기준이잖아요. 그 도막을 원래 찍어야 되잖아요. 도막을 다 찍어서 높게 나와서 다 W 치서 파시나요? 판매하실 때? 아니, 그러니까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너무 높게 나오던데. 손님은 어차피 이게 성능이 다르니까 거기에 대한 거만 그냥 보험으로 보증을 받고선 끝내려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뭐 내가 특이사항에 썼으니까는 이거는 그것도 감안해서 쓴 거라서 보증을 못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이사항을 보니까는 뭐 양쪽 휀다랑 본네 조정이 있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정이 있는 거랑 그리고 판금이랑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이거 조정을 했다는 게 그냥 볼트만 풀지는 않잖아요. 네네. 볼트 풀어가지고 판금이 있는 거는 당연하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는 이제 특이사항에 조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판금이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단차가 안 맞으니까 단차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알겠으니까요. 근데 궁금한 게 네. 판금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판금을 왜 안 찍었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거는 그러면 그거는 기준이 다른 거죠. 기준이 다르다고요? 네. 이걸 원래 안 찍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능을 안 찍을 찍혀 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네.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판금 도색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가 아니, 사장님.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면 이게 보상금이 지금 한 2천만 원이다 하면 2천만 원 정도 기준으로 4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네. 그죠? 그 정도 금액대에서 해결을 보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사장님? 근데 저희가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 왜 저희가 저는 뭐냐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사장님은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일반 소비자분들이 차를 살 때요. 이렇게 썼으니까 여기에 판금인데 내가 판금을 안 찍었어. 그러니까 괜찮아라고 하면 그럼 거기다가 체크 안 하고 교환을 찍어도 괜찮다가 되는 건데 같은 말인데 그리고 네. 저는 이것도 제가 영상을 찍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전 이걸 이수를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이상이 없는 건지. 저도 네. 알아보고 전화 드린 된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네. 저는 이전에도 이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장님은 지금 자꾸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좋게 얘기를 드리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액이 커가지고 그러는 거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금액도 한 40만 원, 뭐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이걸 왜 일을 자꾸 키우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저희만 하는 게 없나요? 아니라 저희 입장에선 그렇죠. 사장님 이게 대답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게 사장님은 전문가잖아요. 만약에 이상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거 영상 찍어가지고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얘기를 하실 때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판금이 아니라고 찍었고 특이사항이 썼는데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저는 제가 딜러 입장이지만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좋게 해결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서로? 그렇잖아요. 뭐 비용 처리가 큰 것도 아닌데 왜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플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손님 말만 믿는 건 아니라서 차를 끌고 와서 본 거예요. 보고 도막을 찍어봤는데 이거 안 찍을 수가 없는 판금이라 그러는데 다. 그럼 이거는 어쨌든 간에 실수를 하신 거든 아니면 안 찍고 특이사항이 쓴 거든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문제가 안 되겠냐고요. 저희가 W 찍는 기준은 안에 휀다를 봤을 때 그 용접봉으로 당기시는 거 아시죠? 네. 용접봉으로 당기거나 이제 그 당긴 자국이 있으면 저희 W 들어가고요. 네네.
그다음에 단순히 그냥 막 빠다 들어가거나 그런 거는 저희는 그냥 황금 뭐 조정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도막을 찍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막을 안 찍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능을 볼 때. 도막을 안 찍어도 눈으로도 보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도막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안 찍고 성능을 보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안 찍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요. 성능 당사자가 성능을 볼 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기준으로 보지가 않았다고 하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제 얘기는. 손님도 그거예요. 손님도 이거 가지고 문제 삼을 게 아니라 그거 어차피 이게 보증보험 들어가 있는 거고 보상 처리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것만 자기가 그냥 처리하고선 끝내려고 했는데 이쪽에 내 전화 자체도 안 받는다. 아니, 손님이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손님 지금도 화나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좋게 얘기하는데 사장님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사장님 차 샀는데 사고 다르면 사장님은 좋게 얘기하시겠어요? 돈 관련된 거는 저희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려야 돼서 제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전화 한 번만 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꾸 말도 안 되는 걸 우기는 거지. 갑자기 사람 전투력 올라가게 하네. 저는 이제 제가 좋게 얘기할 수 있는 마지막 그거를 이제 드린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돈 30만 원을 못 주겠다 하면은 이제 오랜만에 전투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배를 째달라고 하면 저는 째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한번 기다려 보시죠. 네, 여보세요. 차량 가액이 지금 보니까는 뭐 1,300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뭐 대략 한 30만 원 돈 되지 않을까요? 아, 네네. 그럼 그거에 2% 해가지고 저희가 계산해서 계좌 보내주시면 거기로 저희가 입금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수고하세요. 네. 다행히도 배를 안 째도 돼. 사실 실수할 수 있잖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건 이제 실수를 인정하고서는 원활하게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은 약간 배째라로 가느냐 이건데, 다행히도 원활하게 진행하는 쪽으로 가서 그러면 나도 이제 편하잖아. 고객님들이 차량을 사시고 제일 걱정하는 게 중고차 사서 하자 터지게 되면 하자 처리를 어떻게 할까, 이게 돈이 많이 들면 어쩌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절대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분명히 실수할 수 있고 저희가 그런 차량을 판매할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냐면 그 이후에 처리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게 제일 크다고 봐요. 만약 이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고차 pak찰하는 업체에서는 내가 침수차를 사던 아니면 판금이 있는 차를 사던 얘들이 이 이후에는 확실하게 보상을 해주고 확실하게 책임을 가져, 이러면 고객님들께서 마음 편하게 차를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바라는 거거든요. 최소한 저희한테 차를 사시는 분들은 이 차가 추후에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생이 됐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다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차량을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이제 하자 처리 영상, 또 다른 나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는 빡차. 어제 이 차량이 침수 차량이 조금 의심이 된다고 전화가 왔는데 사진을 몇 장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뭐 대시보드 밑에 쪽에 조금 진흙이 묻어 있고 안전벨트 쪽에 좀 젖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다른 쪽 카센터를 조금 가보셨나 봐요. 근데 이제 다른 쪽 카센터에서도 의심이 된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서. 침수차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달라. 네. 성능상에는 침수는 아니었고 네. 보험상에도 없고. 보험상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보험상에도 문제가 없으니까 성능상에 당연히 안 찍혔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차 한번 보고 올게. 네. 이거 누가 판 거야? 맞다 그러면은 죽여버린다고 전화했지? 알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가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침수차라고 한다고 하면 전차주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 또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어. 제일 중요한 거는 중고차를 판매하는 그 업체에서 책임을 지냐 안 지냐거든. 뭐 만약에 내가 차량을 판매했는데 침수차다 그럼 100% 다 우리가 책임을 지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차도 보내주세요가 지금 바로 보러 가는 거거든. 근데 우리 쪽에서 자체적으로 성능 뭐 또 띄워봐가지고 사장님 이거 봤는데 이 정도는 뭐 침수 아니랍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고객님이 찝찝할 수 있잖아.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이게 사실 우리가 검사하게 되면은 비용 자체가 한 20만 원이 넘게 든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 돈 뭐 고객님들한테 달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다 해서 뭐 모든 분들을 다 해드리거나 그러진 않아. 나도 봐가지고 합리적으로 의심이 된다 했을 때 하는 거지. 아니길 빌어야지. 자, 지금부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운전하다 기도하면 잘못되니까 제가 대신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너가 네.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하는 분을 만나러 갈 수도 있어. 장마에서 비가 많이 왔잖아. 그리고 나서 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차 어디다가 담그고 오셔가지고서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 아니지? 아유, 저희 고객님들이 설마 그럴 리가요. 그러진 않다고 나도 믿어.
공업사나 이런 데 가는데 뭐 밑에 쪽에 이제 좀 먼지가 깔려있고 뭐 이런 부분에 좀 있나 봐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의심이 된다. 그러니까 한번 좀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뭐 차량에 이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기능적으로 잘 좀 봐주십시오. 일단은 하체는 네. 진흙탕에서 많이 굴렀어요. 그리고 실제 엔진룸도 네. 세척이 돼 있어서 그러지 네. 이거는 세척이 안 씻어지는 데가 있어요. 네. 구석구석에 네.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내를 주행했던 차가 아니라 좀 약간 그런 데를 많이 다녔다. 포장이라든가 뭐 이런 데를 엄청 많이 주행한 차로 보여요. 그래서 실내를 봤더니 실내는 네. 그런 자국은 안 보여요. 보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데 네. 처음에 이 차가 개를 키우나 봐요. 아. 지금 차주가 키우든 아니면 그전 차주가 키우든 네. 개털이 많이 유입돼 있거든요. 흰색 흰털을 가진 개가 개털에 의해서 오염된 많이 돼 있고 네. 먼지 유입이 이쪽에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수차는 아닌데 좀 약간 엔진이 완전히 잠기면 그건 침수예요. 물이 이렇게 차가지고 들어갈 수 있지만 엔진 자체가 흙 끼고만 차지 않으면 네. 물이 유입되지 않잖아요. 네. 생활 방수가 되기 때문에 네. 트러블 슈팅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네. 그래서 이제 실내로 보는 거고 네. 공문지를 확실하게 세척은 했어요. 네. 많이 한 것 같아요, 세척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구석구석까지 다 못 닦았죠. 왜냐면 이게 건조된 상태에서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까지는 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했어도 이게 보일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실제로 비포장도를 한 번만 가면 이렇게 튀어요. 차주가 세차를 바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침수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이거는 하체 세차부터 해가지고 한번 깨끗이 한번 하긴 해야 되겠네.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보이신가요? 이 하얀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좀 더러운 걸로 한번 싹 문대고 되면 이렇게 묻을 수는 있는데 한번 이렇게 닦은 흔적이거든요. 여기 먼지가 이렇게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밖에 외부에 많이 노출돼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좀 다녔을 확률이 높겠네. 비포장 도로나 공사 현장 뭐 이런 데서. 왜냐면 저도 제 차를 비포장 도로 같은 데에서 시골을 잠깐 가서 2, 3일 있을 일이 있어서 계속 달리니까 이게 밑에서부터 먼지가 난리가 나더라고요. 저도 그거 닦아내느냐고 좀 고생 좀 했거든요. 밑에 부분도 보니까 누가 봐도 이거 잠긴 것 같습니다라는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박혀버렸으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판단해서는 실내까지 완전 침수된 차는 아니고 엔진룸과 하체 부분, 차량 외관 부분에 흙탕물이 많이 유입됐다. 그런 정도. 그래서 저희가 이거 가지고 침수라고 판단하진 않아요. 그쵸. 세척이 가능한 부분이고 아직 트러블 슈팅 부분까지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네. 그 정도로 야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가 오늘 차량을 받아가지고 네. 차량 기계기술법인 회사가 있어요. 네네. 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곳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차량을 끌고 와서 지금 차량을 다 뜯어보고 봤는데 다행히도 침수는 아니래요. 네. 네. 고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먼지나 이런 게 좀 쌓여있긴 하더라고요. 네. 이제 아마도 이제 비포장 도로나 네. 아니면은 뭐 진흙탕 물이 있는 이런 곳을 좀 달렸던 차 같다. 그래서 그래도 하부 쪽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네. 혹시 흰색 개를 키우세요? 아니요, 저는 검정색 강아지. 네. 아, 그러면 그 전차주분이 길렀는데 뭐 강아지 털도 좀 있고 해서 네, 그거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깨끗이 한번 세척하거나 하긴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뭐 디테일링 세차라던가 이런 하부 세차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세차하고 뭐 말렸다가 또 닦아주고 막 이렇게 해요. 네네. 그렇게 해야지 깨끗하게 없어지거든요. 네. 그런 업체를 한 군데 찾아보셔가지고 세차를 하세요. 그럼 그냥 비용적으로는 30만 원 정도 나올 거거든요. 세차 이렇게 원래 이렇게 좀 잘해주는데 좀 비싸기는 해요. 네. 그런데 세차 한번 하시면 비용 처리는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좀 더 좋은 차를 해드렸으면 좋았는데 아니요. 이게 또 제가 혹시나 이게 찝찝하잖아요. 주변에 동네에서 잘 하는데 알아보셔가지고 비용 신경 쓰지 마시고 세차 한번 네. 하세요. 제가 그건 저희가 비용 처리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네네. 이게 혹시 글러브 박스랑 그 뒷좌석 USB 있는데 그 먼지 묻은 거는 네네. 좀 그런 비포장도로 같은데 많이 다녀서 그냥 생긴 거겠죠? 네. 그 글로버스가 다 네. 뜯어봤어요. 그래서 어디 얘기하시는지는 아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 송풍구나 이런 걸 따라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뜯어보고 보니까 그쪽에 좀 먼지가 있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일반 분들이 보셨을 때 그렇게 뭔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먼지가 있긴 한데 네. 저희가 이 차가 어디서 달렸는지까지를 알 수는 없거든요, 사실. 네네. 뭐 미처 저희 직원도 확인을 못한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간에 뭐 저희 믿고 와서 구매해 주신 거니까 네. 깨끗하게 타셔야 되니까 그건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너무 뭐 그냥 괜찮다고 뭐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오히려 고맙고 내가 찝찝하니까 저 실내 한번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타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행히도 뭐 침수차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희가 차량을 판매했는데 침수차거나 그러면 뭐 그냥 말로만 100%뭐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저희는 100% 책임지니까 걱정 안 하시고 차량 구매하셔도 되니까 지금처럼 이거 좀 침수차 같은데 이러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저는 제가 확인 안 합니다. 이렇게 다 저도 이거 한 20몇만 원 들어가거든요. 20몇만 원씩 돈 줘가면서 확인해드려요. 그래야지 고객님도 좀 더 안심할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차 살 수 있게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는 빡차. 네, 고객님 여기 중고차 빡차인데요. 네. 저희 직원한테 얘기 듣고 전화 드렸는데 네. 뭐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실까요? 처음에 사갖고 올 때부터 운전석에서 문을 열면 보조석에 문이 안 열렸거든요. 다른 데 문들이. 다 같이 열려야 되는데 문만 열렸다? 그리고 처음에 갖고 와서 얼마 안 있어서 소리가 좀 심하게 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정비를 한번 맡겨라고 했는데 제가 재규 매장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안 갔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저번 달부터 그 미션 쪽이 계속 RPM만 올라가고 계약 안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씩 미션이 거의 다 나가버리라고 그래요 지금. 근데 미션이 문제가 보통 하루 이틀 만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지금 거의 한 4개월 정도 되신 거잖아요. 3개월 반 됐어요 정확하게. 고객님께서 차량을 사시고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걸 저희도 한번 보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고객님도 지금 그 차량을 운전하면 안 되시는데 계속 운전을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탁송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할 테니까 제가 내일 저희 직원이랑 통화해서 제가 차 탁송으로 받아가지고 공업사에 넣어보고 차 어디 이상이 있는지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규어인데 머리 아파. 이게 미션 쪽이 수리비가 크게 나오면 진짜 크게 나올 수도 있거든. 400도 나와. 그래서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일 차 한번 가보자. 오늘의 하자 처리 영상 촬영은 제규어 차량입니다. 제규어. 처음 타봅니다. 제규어 처음 타봐? 네. 그렉을 차량 다 타보네요. 그러게 말이야. 이게 제규어나 이런 차량들이 우리가 사실 이 뽑기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고객님이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 구동계 쪽에 문제가 있어서 캐리어로 띄워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미션 쪽을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미션 쪽이 RPM만 올라가고 뭔가 속도는 안 나가는 느낌이 좀 있다. 근데 이게 뭔가 간헐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니까 미션 쪽에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떤 건지도 한번 봐달라고 하고 운전석 문이 열렸을 때 여기만 열리고 나머지 문이 안 열린다던가 그래서 지금 조수석 문을 내가 열어줬잖아 안에 타서. 네. 그런 부분들 차의 세팅이 그런 건지 아니면 좀 뭐 고장이 난 건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제규어가 차는 이쁘고 좋은데 화자가 잘 나는 차인 것 같아. 제규어 차들이 영국제들이 참. 영국 차들은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타야 되는? 보면은 이런 거 보잖아. 보면 이거 올라가져 있지. 단차가 안 맞아. 근데 그냥 이렇게 단차가 안 맞아도 그냥 타는 거야 영국 차들은. 근데 이게 또 마침 영국 차고 또 제규어다 보니까 야 이거 또 수리비 만만치 않겠다. 대공사가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형님 차 이건데 제규어인데 이거 지금 미션 쪽 얘기를 좀 하거든요. RPM은 좀 올라가는데 차가 안 나가는 느낌이 좀 간헐적으로 있다. 그거랑 운전석에서 문을 열잖아. 그러면 조수석 이런 데가 문이 같이 안 열려. 운전석 문만 열리고. 한쪽만? 아까 전에 보니까 운전석 문만 딱 열리고 나머지가 문이 안 열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이번 안 열리지? 예. 두번 눌러야 열림을 2번 눌러야 된다. 세팅이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몇 차종이 있더라고 이게. 두 번. 미국식도 2번 눌러야 열리고. 이거 일단은 미션 쪽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으니까 미션 쪽을 한번 봐줘요. 미션 쪽? 네, 미션 쪽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차 다 봐주신 다음에 연락 주신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연락 오는 대로 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고객님 여기 중고차 빡차인데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어저께 공업사에 넣어가지고 지금 차량을 보고 있는데 미션 쪽에 문제가 없거든요. 미션에 문제가 없다고요? 네, 그래서 RPM이 올라가고 변속이 안 된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업사 쪽에서도 지금 하루 정도 차량을 봤는데 네. 이게 고장 코드가 떠 있는 것도 없고 이제 운행을 해봤을 때 RPM이 안 올라가는 문제도 없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드라이브 놓고 그 모드가 아니라 수동 모드로 들어가가지고서 변속이 안 되는데 가끔가다 고객님들이 그걸 이제 변속이 안 된다고 착각하신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이제 스캔을 찍어봤을 때 고장 코드도 떠 있는 게 없고 운행을 해봤을 때도 저도 운전을 해봤는데 네. 지금 RPM이 안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안 보여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고객님이 말씀하신 게 증상이 보여야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하고 이제 수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문 열리는 거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여는 버튼을 2번 누르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는 버튼을 2번 누르면요? 그러니까 한 번 누르는 게 아니라 2번 누르면 운전석 이외에 다른 문도 다 같이 열려요. 세팅이 다 다른데 뭐 그렇게 2번 눌러야 되는 차도 있고 뭐 미국 차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증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고객님? 아니 이게 어떤 식으로 그게 나오냐면 네. 엑셀 밟았을 때 공회전을 살짝 돌고 올라가요. 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저 차 디젤 차 아닌가요? 맞아요. 아,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제 차도 디젤 차인데 제 차도 약간 그래요. 한번 멈췄다 가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리고 거의 4단에서 5단 올라가는 부분에서 자주 그러는 게 80km 정도 달리고 있으면 그 구간에서 좀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일단 저희가 고장 코드나 이런 게 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실 그냥 차 자체가 원래 그런 걸 수도 있긴 하거든요. 이제 디젤 차들 같은 경우에 차마다 세팅이 좀 달라서 그러는데 한번 밟았을 때 바로바로 튀어나가는 느낌의 차량들이 있고요. 한번 멈췄다가 나가는 느낌의 차량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밟고 브레이크 잡았을 때 쉽게 얘기하면 뭐 RPM이 다운시프트 되면서 한번 밟았을 때 이제 변속이 바로바로 안 되는 느낌의 차량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어쨌든 저희가 스캔을 찍어봤을 때 이상이 있다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고장 코드가 떠 있는 게 없어요. 차 자체가. 전자기기가 판단을 했을 때는 지금 정상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제규어의 특성이 그럴 수도 있고 영국차는 원래 약간씩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고장이 나면 영국차니까 고장 날 수 있다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내일 한번 더 밟아볼게요. 고객님 말씀하신 내용 제가 한번 좀 운행을 해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 별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일단 차를 보내드릴 텐데 혹시 나중에 또 이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상태로는 공업사 사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 다 운전을 해봤을 때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사장님, 우리 배경 맡긴 거 하나 있거든요? 그거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엑셀 밟고 쭉 가다가 브레이크를 안 잡고 그냥 엑셀만 놨는데, 완전 브레이크 밟는 것처럼 약간 우물만 잡히는 게 정상적인 거냐, 그거 하나랑, 차가 약간 RPM은 올라가는데, 템포 쉬었다가 나가는 느낌이다. 차가 디젤차거든요? 그래서 내가 약간, 원래 차가 좀 그런 차들도 있잖아요. 밟으면 바로 튀어나가는 차가 있고요. 한 템포 잡았다 나가는 차가 있고, 그러니까, 세팅이 그럴 수도 있는데, 한번 봐드리겠다. 80km대에서 좀 심하다고 하니까. 시운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거 한 번만 좀 더 봐주세요. 그래요. 시운전 한번 해보고. 형님, 그거 제규어는 어떻게 됐어요? 잘 생각해봐. 네. 왜 80에서 구간만 그럴까? 계속적으로 그래야지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거는 미션 얘기하는 부분 자체가 이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RPM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 이런 것도 없고 뭐 다운시프트가 이렇게 세게 되거나 그래가지고 좀 그런 느낌이 올 수도 이게 있어요. 아예 없을 수는 없어. 네. 조건 자체가 내가 트럭셀을 밟고 가다가 네. 갑자기 놨을 때 네. 아니면 다시 밟았을 때 네. 그 조건에서는 당연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고객님도 얘기하시는 게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악셀 밟고 가다가 악셀을 떼면 원래 우리가 우웅 하고선 잠깐 그 엑셀 브레이크 잡히듯이 가는 그 구간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 근데 원래 그거는 차가 원래 좀 그렇잖아요. 내 차도 그렇거든. 가다가 넘으면 우웅 하다 다시 밟으면 좀 RPM 잠깐 좀 늦게 치고 약간 이런 경우들도 있긴 한데 기아가 빠지는 시점에서 다시 밟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고객님이 개인적으로 좀 약간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네. 알겠어요. 제가 통화해볼게요. 근데 고객님하고 통화하고 나서도 한 번 더 시운전을 했을 때도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내가 봤을 땐 이거는 차가 이상이 있다기보다는 너도 운전해보면 알지만 엑셀 쭉 밟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굳이 잡지 않아도 엑셀을 떼도 약간 멈춘 느낌이 있잖아. 맞아요. 거기서 이게 왜 그러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한번 통화 한번 해가지고 얘기해봐야 되겠다. 시운전은 한 번 더 해봤고요. 지금 현재 이상이 있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미션 쪽으로. 그러니까 원래 차량 자체가 엑셀을 좀 뗐을 때 약간 차가 멈추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밟았을 때 기아가 좀 빠져있는 상태에서 고객님께서 엑셀을 밟으면 한 템포 늦게 출발하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공사 사장님들이 한 2번 정도 시운전을 했을 때 이상이 없어 보인다. 이거 원래 이상이 있으면 고장 코드가 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저희가 차량을 다시 보내드리고요. 추후에 만약에 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다행히도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미션에도 문제가 없었고 초반에 시동 걸었을 때 소리가 좀 나시는 부분 때문에 걱정하시던 부분도 있는데 원래 디젤차 이 정도 소리는 나기 때문에 그냥 걱정 안 하시고 타셔도 될 것 같고 우리가 하자 처리하면서 돈 안 나가는 건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 항상 이런 식으로만 저희가 하자 처리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문제가 없더라도 좀 의심이 된다거나 좀 이상하다 하면은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차량을 보고 문제가 없으면 다시 차량을 보내드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차량 수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차량 다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 안 들어가니까 좋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는 빡차. 아 뭐야 담배를 태우셨네. 아 대표님 저 이거 매입한 거 이거 담배차인데요? 아 이거 탈취박스 탈취박. 아 이거 뭔 냄새야? 아 냄새가 안 사라지네. 형 이거 에어컨 필터를 갈아도 냄새가 안 사라져요. 이거 탈취박스 탈취박. 오 진짜 냄새도 안 나네.
차량 에어컨, 차량 히터, 감벤스 제거, 세균성 냄새 제거까지 원터치 탈취제 탈취박.